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신, 뭐 교토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의 주일 대사, 미국의 대사, 일본어로 보내는 미국의 대사에 테네시주에서 나서 테네시주에서 투자 활동 그걸 오래 한 그런 57의 윌리엄 하가티라는 사람이 최종 거의 결정이 됐더군요. 윌리엄 하가티, 테네시주에서 나서 거기에서 뭐 투자 그러니까 펀드를 모아서 하는 그런 투자를 했고,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때 뭐 인사 문제 관련된 선거 그 대책본부에서 인사 관련된 일을 했다 그러고, 일본에서 물론 비즈니스한 뭐 경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57의 윌리엄 하가티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 대사로 보낼게 이래 되면은 정식으로 통보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아그레망 있잖아요. 어그리먼트. 아그레망, 프랑스 말이죠. 동의가 끝났다. 그래서 아그레망 절차가 끝났으니까 아마 일본 대사 부임할 거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일본은 좀 늦은 셈이죠. 중국하고는 저렇게 어르렁거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그거 해도 사실 주중대사, 미국의 중국어로 즉 베이징으로 보내는 주중대사는 상당히 일찍 지명이 됐습니다. 아직 뭐 최종 발표 나온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 벌써 작년 2016년 12월에 트럼프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시진핑과 30년 교제가 있었다는, 뭐 원래 따지면 32년 전에 1985년에 시진핑이 초급 뭐 당 그 무슨 어디 지방의 당 관료할 때 미국 방문해서부터 알고 있던, 그러니까 시진핑과 30년 이상의 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을 했죠. 지명을 중국 대사로 보내기로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테리 브랜스테더, 나이가 70입니다. 나이 70. 이 양반은 오하이오 주지사를 오래 했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됩니다. 중간에 좀 쉰 걸 빼면, 쉰 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오하이오 주지사를 오래 한 미국 그 공화국의 거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중국 대사로 보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뭐 시진핑하고 때리고 어르렁거리고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시하고 그렇다 했고, 또 보면은 뭐 아주 오늘인가요? 어제 나온 아주 최근 뉴스 보면 이스라엘 대사는 뭐 또 뭐 거구파 누구를 정했다 하고 이렇게 조경하는데, 트럼프 웬일인지 한국으로 대사는 아직 내정된 게 없습니다. 즉 서울로 보낼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리는 얘기는 어떠한 분들이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뭐 말하자면 뭐 수석된 말로 뛰고 있다 그런 얘기 들리고 하던데, 어쨌든 실제로 나온 건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사도 있고 이래야 우리의 관점을 바로 미국 정부와 또 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 공동의 정의를 추구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청구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사를 보내지 않는 거는 우리 외교 안보 쪽에서 뭔가 하나의 좀 걱정거리랄까요? 그런 셈입니다. 마침 또 보니까 일본 대사도요,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도 지금 본국으로 소환돼 버린 지 2달 열흘 정도 된 거죠. 2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귀한 뭐 조금씩 아주 최근에 조금씩 귀한설이 들어오고, 전직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절에 오래 비워놔서는 안 된다 하는 소리가 조금씩 해서, 뭐 말하자면 귀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어쨌든 일본에서도 대사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본에 간 건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산에 그 소녀상을 세우면서 일본이 이제 뭐 일종의 뭐랄까요, 뭐 거기에 대응 조치로 그렇게 대사를 불러들인 겁니다. 외교 관계에서 불만을 많을 때 대사를 불러들이죠. 그런데 그게 좀 공백 상태가 오래되고 길게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판단이 그만큼 심각신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또 어제 외신을 듣는 거 보면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4월 초라고 하고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4월 초 저번에 아베가 갔던 트럼프가 지분이 많은 트럼프가 관리하는 그 저쪽에 어디입니까? 플로리다의 아주 그 고급 휴양 시설에 시진핑도 간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번에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 핵무기 문제와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미중 회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번에 미국으로 봐서는 뭐랄까 사드 단판론이 벌어지는 사드 단판론을 벌일 미중 회담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백악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그 점을 설명을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짐작해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죠. 또 한국과 뭐 오랜 협의를 했고 양국 간에 협의가 되어 끝났고 또 배치하기 위해서 이미 포대 2개에서 발사대를 들여왔고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미국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여지고 그거는 뭐 한국과 공통으로 된 지금 합의사항이고 그렇게 됩니다. 미국이 이거를 관철하려는 것에 비례해서 중국도 집요하게 사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데서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올까 이렇게 한번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사드는 어차피 확정된 거다, 결정된 거다. 중국이 이해를 하고 무조건 수용해라 라고 압박을 할 경우에 중국이 계속 반대한다면 뭔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또 중국이 페이브가 될 만한 또 그런 거를 미국이 양보하지는 않을는지 혹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는지 즉 사드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서 북핵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뭔가 양보 내지는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관련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슈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라는 뭐 그런 통상 이슈 또 결국 그 연장입니다만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 해서 환율 이슈 그 환율 이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독일, 일본, 대만까지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슈, 환율 이런 금융 이슈 그 외에도 안보 이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미국이 사드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고 의지를 통과한다는 건 좋지만 그 외에도 어떤 중국의 말에 요구를 귀를 중국의 어떤 이익과 관점에 그 해줄 게 있다면 그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이슈고 우리와 관련된 아젠다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미국의 그런 의사를 알아보고 또 우리의 의사를 전하고 파악하는가 대사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하고도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어제 14일자 그 한경 사설에 나간 거에 우리가 이런 사설이 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민관 합동으로 공동의 어떤 투자 사절단을 이끌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에까지 와가지고 한 달간 아시아 순방 6개국을 순방하고 돌아갔는데 한국은 없더라 거기에. 그래서 사우디의 그 아시아 외교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만 왕따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그랬거든요. 한국만 왕따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이런 사설이 나갔는데 지금 가만 돌아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우리 4강 북핵 문제도 되고 우리 안보가 지켜야 되는 4강 이 외교에서 우리가 왕따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자꾸 의구심, 걱정이 깊어져 간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미국도 한미 동맹 굳건하게 물론 약속했죠.
트럼프가 그 점 몇 번 했고 한미 동맹을 가는 거다 얘기했고 사드 배치 원칙도 확인 다 했고 또 실제 시행되지만 어쨌든 대사를 보내지 않은 상황. 일본도 이제 다시 귀환설이 나오곤 있지만 일본 대사가 없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대사가 지금 조만간 온다 치더라도 2달 훨씬 넘어 석 달 만에 한국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서먹서먹함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외교 협력 관계가 되겠느냐 이렇고 중국과 관계는 말할 것 없고요. 뭐 러시아는 그쪽이 또 코가 석자니까 그렇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아시아 안 그래도 이 동북아 이쪽에서 뭔가 변방으로 왕따 비슷하게 되면서 뒷골목을 배회하는 변방의 나라로 우리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방의 그런 마이너로 이미 수직 하락이 우리나라 위상이 수직 추락 그런 게 이미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미중 간의 회담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외교를 풀 가동한다 해도 미국에 대사가 있고 우리가 라인업이 잘 돼 있다 해도 과연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참 빅 이벤트인데 정말 빅 이벤트고 시리어스한 그런 굉장히 진중한 아젠다가 오가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이 과연 반영될 우리의 안보가 그 어떤 지렛대로 작용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꼭 대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한반도 평화 포럼인가요? DJ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외교 안보 이쪽에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 주로 외교관들하고 뭐 통일부 안보 고위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포럼이 있더라고요. 뭐 정세현, 뭐 이종석 뭐 그런 분들이 그 멤버던데 어쨌든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며칠 전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에 정부에 대고 안보 당국이 이번 탄핵하고 직접 관계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정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강력한 성명을 낸 게 기억이 나서 상기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중차대인데 외교관이 더 열심히 뛰어서 미국을 파악하고 중국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일본을 움직이게 하고 중국을 이성적으로 돌아오게 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새 정부가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제가 직접 보진 않았던 신문 인용되는 거 보면 부역행위라는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안보나 이런 데 외교나 공무원들이 일하면 부역행위에 해당되는 거다. 뭐 그런 그건까지 해도 부역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부가 보니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임진왜란때 일본 편을 들어서 완전히 한다든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 왔을 때 완전히 그 앞잡이 되는 걸 부역이랄 텐데 그런 말까지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겁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문재인 후보가 그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뭐 다른 정파에서는 중국과 북한에는 왜 노라고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만 노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한바탕 또 가벼운 논란이 또 있었죠. 사실 그게 진중하게 더 진지하게 좀 논란할 건 해야 되는데 그건 안보관이라는 매우 중요한 건데 막 그러다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부역이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과연 대선 레이스라고 하지만 안보는 좀 이슈에도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한반도 이 동북아에서 4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도 아니 위치로 보나 아젠다로 보면 아젠다 세팅으로 보면 변방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이 안보나 이런 부분 제가 충분히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온 현상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니까 그런 점이 눈에 띄고 걱정이 돼서 봤습니다. 자, 신문 보시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사드 때리며 한국산 부품 더 산 중국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조업 제재 때는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관광, 문화, 소비자의 화풀이. 그러니까 중국의 요 전략이 요 기사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조업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손 못 댄 지 겨우 이제 눈에 보이는 관광,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하는 그 문화, 소비자에 대해서는 화풀이 한다는 건데, 이거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부터 단체 관광도 15일부터 금지해서 이 소비재로서는 상당히 또 충격도 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황교안 불출마 선언 19대 대선은 5월 9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21일 소환한다고 합니다. 대우조선의 끝은 어디입니까? 밑빠진 대우조선 6조 또 조입한다, 또 투입한다. 신규 대출 3조 원, 출자 전원 3조 원에서 워크아웃 가능성 낮아졌다. 워크아웃을 하면 수주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뛰게 하는 재벌 계약을 하게 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의 제안. 그러네요. 이면입니다. 통계청. 경제가 성장해도 삶은 행복하지 않다. 통계청이 이상한 지표를 하나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종합지수라는 뭐라더라? GDP 말고 플러스 알파인가 요란한 지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분석했습니다. 놀란불은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했네요. 첫 발표, 삶의 질 종합지수 첫 발표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월 선거 때 최장 11일 황금 연휴 9일까지 놀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는 심사숙고를 해가 좋은 판단을 해야죠. 놀자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서는 이런 색깔 연한 청색 번호판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런 색깔 태극 바탕에 전기차 표시 그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크 50m 줄 서던 면세점이 썰렁해졌다. 유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크게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랬었네요. 중국으로 나가는 ICT 정보통신기술 관련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는 무려 76%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타격이 크지 않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약간의 관광 쪽에서는 좀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수입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한국의 여기 물품은. 새로운 대한민국 리포터. 기업을 뛰게 하는 재벌 계약하게 해라. 한국에서 기업하는 게 기적이란 말이 왜 나오겠나? 이런 얘기 좀 잘 들어보라.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칠레, 에스토니아보다 더 낮아졌다. 칠레는 18위, 에스토니아 23위, 한국은 27위. 에스토니아를 우리가 너무 깔봤나요? 왜 에스토니아보다 더 낫다고 제목을 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정보통신, 에스토니아 같은 정보통신도 유명한데요. 잘 나가는 데인데. 여기도 오면도 기업을 뛰게 하라. 재벌 계약하라. 재벌 계약을 계약하라. 그런 얘기죠. 착한 기업, 환상을 버려라. 기업인 야성을 돋붙는 정책을 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벌 때리기 1위 삼성전자가 한국에 만약에 없다면 일자리는 16만 개, 코스피 시가총액 20%, 법인세는 15% 날아간다. 잘 보십시오. 한국에 삼성전자가 없다면 일자리는 16만 개 줄어듭니다. 법인세는 15%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비로 줄어드는 거에서 점점 쪼그라드는 거는 숫자적으로 정말 대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공헌도 연 4천억 원 한다는데. 정치. 선수가 아닌 심판을 선택한 황교안 대행. 충격의 한국당. 김황식의 러브콜을 보낸다? 김황식이 여기 왜 나옵니까? 전 국무총리 했던 황교안의 불출마 결정은 국정공백 우려, 공직기강 회의 우려, 당선 가능성이 낮다 판단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황교안의 지지층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반기문의 지지층도 사라졌고 황교안의 지지층은 홍준표 지사 등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안철수, 안희정도 수혜에 기대가 됐다고 합니다. 대선 때 개헌 투표하자 3당 개헌 고리로 문을 포위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때 개헌 투표하자고 안을 냈다고 합니다. 안철수,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안을 냈네요. 박근혜 정부 때 참모했던 김광두, 그리고 재벌개혁을 오래 했던 김상조 등등 김옥이 문재인 캠프로 갔다는 얘기 있습니다. 박 대통령 21일 소환, 검찰 탄핵 닷새 만에 소환일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 측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경제면
한미일 FTA 추진, 한미 FTA 발효 5년, 재협상에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대비하자는 겁니다. 재협상 하자에서 보완할 부분, 미진한 부분 메꾸면 됩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황, 가뜩이나 불황에 고용은 한겨울 하는데 사실 불황이라는 전제는 꼭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양극화되면서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업률은 5%, 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국제면 도시바 빠져나올 수 없는 몰락의 늪에 빠졌다. 회계 스캔들의 가전 반도체 매각의 원전 사업 철수. 다음은 상장 폐지로 가는 거냐. 벼랑 끝에선 142년 된 기업 도시바의 운명 상황을 도쿄 특파원이 썼네요. 원전 사업에 베팅하다 자본 잠식을 했고요.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우량 일부 사업만 우량 사업을 잇따라 매각하면 엘리베이터 도시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일부만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신뢰가 추락되면서 앞날도 불투명하다. 강경파 미 USTR 대표 내정자 한국 멕시코에 대해서 무역 장벽 없애라고 막 그러고 있네요. 트럼프 만난 사우디의 실세 왕자 트럼프 만나서 관계 개선 논의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확고하다. 대화로 해결하자. 공자님 말씀이네요. 사우디의 변심, 감산 약속 깨고 산유량을 늘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혐오글 SNS 방치하면 벌금 611억 원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기사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만 자꾸 변방으로 될까봐 그게 겁나기도 하고요. 참 어제 기사 중에는 농림수산부가 그 닭고기값 올린다고 어디 하림인가요? 닭고기값 올리겠다 이거 세무조사 하겠다고 막 겁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정부가 농수산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나요? 정부 부서가 그렇게 기업을 막 겁주고 가격 문제에 개입해서 기업을 겁주고 그렇게 경영에 개입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기업에 뭐 간섭했다는 이유로 경영 간섭했다는 이유로 탄핵에 인용된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 지금 정부 부처의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닭고기 올려서 비싸면 다른 닭고기로 대체하도록 시장 경쟁 체제가 확실하도록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경쟁 체제가 되도록 해야지. 가격 올린다고 세무조사 해버리면은 기업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고 경영 개입 아닌가요? 그런 것이야말로 탄핵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